자, 여러분 이제 샴푸를 하고 왔어요. 샴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수소를 부여하고 수소를 제거하는 게 열폼이에요. 폼제 알칼리를 사용하는 거는 시스틴 결합을 끊는 거는 수소를 부여하는 거. 샴푸를 하는 거는 뭐예요? 수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1차예요. 1차로 알칼리제를 제거하는 거, 수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시스틴 결합을 끊는 그 역할의 폼제를 완전히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무슨 샴푸를 써야 돼요? 알칼리 샴푸요? 아니에요. 산성 샴푸를 꼭 하셔야 돼요. 물로는 아니에요. 물로 하시면 안 돼요. 약재가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샴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샴푸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물기를 닦아주시면 돼요. 자, 1차는 아까 약재만 발랐던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 아까 다시 와인딩에서 연화를 받던 곳이에요. 얘하고는 틀리죠. 얘는 와인딩을 해서 연화를 받던 머리고, 받던 부위고, 얘는 이 밑에 있는 애는 그냥 빗질만 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약재를 그냥 곡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화를 받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는 연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해요. 연화는 그런 거예요. 내가 형태를 잘 만들고자 하는 형태로 연화를 보는 게 약재의 반응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웨이브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나왔어요. 이게 연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화까지 끝나고 샴푸까지 했어요. 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 부분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수분 조절이 필요하겠죠. 수분 조절이 필요하면서 뭐가 중요해요? 2차 클리닝이 중요합니다. 2차는 여러분 그래요. 나는 디옥실의 이온적인 어떤 그 부분을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모발의 탄성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모발이 원래 힘있게 확 만들어서 단백질을 빡 넣어가지고 내가 컬 걸면 컬이 탄력있게 땅땅땅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빙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화만 되겠죠. 외부 나와요. 그런데 건조해지고 바삭바삭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온적인 거나 여기 BB1이나 엘라스틴 단백질을 바릅니다. 네, 이렇게 힘 BB1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엘라스틴이 있어요. 보습, 지용성 이런 것들을 약간 유지분이 있는 애들을 도포를 해서 열이 만나고 수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윤기가 올라가죠. 윤기가 올라가서 코팅막이 딱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다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바짝 건조된 상태에서 다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수분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풀을 뿌려서 다림질을 하게 되면 윤기가 반짝반짝 난답니다. 그리고 모발이, 이 옷감 자체가 오랫동안 하루 종일 입어도 착용감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제품들을 도포를 해서 빗질을 곱게 하고요. 두 번째, 제가 단백질을 올렸던 그 부분들이 잘 흡착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합니까? 네, 리포줌을 합니다. 리포줌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가. 일단은 큐티클 정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단백질을 잘 흡착시킨다. 요거예요. 수분이 유동수라는 수분이 고정수로 안착시킨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예, 수분을 안착시킨다, 단백질을 흡착시킨다, 그쵸? 큐티클을 정리한다. 요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큐티클을 온도는 110도 정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하시고 나서,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잘, 그죠? 리포즈분을 하시고, 목소리가 커져. 자, 됐습니다.
자, 리포즘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요. 그 다음에 볼륨 살려야죠. 아이롱으로 여러분들이 볼륨 살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오늘 이제 수분은 과연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요. 한번 봅시다. 수분이, 자, 10%면은요. 수분이 없이 와인딩을 하면 윤기가 잘 안 난다. 윤기 아예 안 난다. 수분이 없이 와인딩을 하면 윤기 안 난다. 수분이 없이 와인딩을 하면 컬이 거의 안 나온다. 왜? 수분이 없는 순간 시팅 결합은 걸리니까, 형태는 고정이 되니까, 경화의 에너지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예, 컬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수분이 없으면 열이 계속 올라가죠. 자, 수분은 충분히 있어야 돼요. 특히 기연모 쪽으로 갈수록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수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냐면, 제 손에 지금 수분감 이렇게 딱 머리를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 제 손에 이 정도 수분감이 있어요. 보여요? 수분이 묻어나올 정도. 근데 내가 모발에 딱 수분을 만졌는데 수분이 없다. 아, 윤기 안 나겠구나. 인정하시면 돼요. 아, 내가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와인딩을 하면 아, 모발에 윤기 안 나겠구나. 근데 컬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와인딩은 포드, 리버스, 그 다음에 우리가 트위스트 이렇게 있죠. 포드, 리버스, 앞마름, 겉마름, 그 다음에 트위스트. 그쵸? 이렇게 트위스트 많은 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포드와 리버스의 차이는 뭘까요? 포드로 와인딩 하는 거는 볼륨업이에요. 볼륨을 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올라가죠. 리버스는 뭐예요? 겉마름은 볼륨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리버스 스타일을 말게 되면 나는 너무 살아서 나는 웨이브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리버스를 이렇게 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살아요, 죽어요? 억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리버스와 포드를 여러분들이 연출해서 와인딩을 하시면 돼요. 포드 쪽으로 갈 때 나는 얼굴 쪽으로 많이 살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얼굴 쪽으로 어떻게 해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페넬을 앞쪽으로 가서 와인딩을 포드 쪽으로 이렇게 내가 트위스트식으로 꼬아서 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앞쪽은 많이 살고 뒤쪽으로는 처지겠죠. 자, 그래서 와인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탑 부분 살아야 된다. 사이드 얼굴 주변 머리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백 쪽에, 그쵸? 백 쪽에 클라운 밑으로 예를 들어서 백 쪽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얘를 포드로 말아야 될까요? 리버스로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겉마름으로 와인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와인딩을 할 때 와인딩을 해야 되는, 모류가 많은데 억제를 시키고 모류가 적은 데는 살리고,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세팅 아이롱, 볼륨 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륨 매직도 우리 뒤집기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각을 억제시켜 가지고 볼륨 매직을 하면 볼륨이 살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저는 얼굴 앞쪽으로 해서 제가 세팅을 말 건데, 디지털을 말 거예요. 20mm로 제가 이제 만들 건데요. 자, 그럼 섹션 양은 어느 정도 말아야 될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mm거든요. 20mm를 예를 들어서 원주의 어떤 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3.14 곱하기 미리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폭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계산을 해서 해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 로뚜와 예전에 우리가 학원에서 배웠을 때 로뚜와 로뚜 사이에 겹쳐지지 않는 정도의
슬라이스 폭을 여러분들이 뜨시면 돼요. 그런데 열포면은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1.5배 정도 뜨시면 됩니다. 로트 사이즈에 맞는 1.5배의 슬라이스 폭을 여러분들이 뜨시면 됩니다. 여러분 뜨시면 돼요. 그래서 1.5배. 그런데 두피에서 신생모에서 중간모까지 1.5인데 나는 모류 자체를 중간이 아닌 끝부분에서 한 중간까지만 와이닝 할 거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2배 가까이 슬라이스 폭을 뜹니다. 만약에 거의 3cm 정도 뛰었으면 거의 4.5cm 정도 내가 뛰어서 와이닝을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이나 디지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슬라이스 폭을 뜨고, 왜? 내추럴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열펌은 자연스러움이니까. 열펌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추럴 굵은 물이 좀 많이 해요. 근데 리치가 또 강한 걸 원하시면 강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딩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와인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딩을 하고요. 자, 앞쪽으로 제가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 여기에 열이 가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무줄 자국이에요. 예, 스틱을 여러분들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틱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열 처리는 발수성 모발 최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열 처리와 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수성 모발에 준한 모발은 뭐가 있을까요? 강한 경화가 필요하겠죠. 조금 파상무보다 좀 강한 경화. 온도는 몇 도 정도? 이제 디지털이나 세팅은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디지털은 60도에서부터 우리가 최대 140, 160도까지 사용을 하고요. 세팅 같은 경우에는 120도에서 160도까지 사용을 합니다. 200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품 회사, 제품 메이커마다 그 기계적인 그 부분이 틀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그 부분은 발수성 모발 세팅 기준에 했을 때 140에서 6분 정도, 그 이상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같은 경우에 80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 이 모발은 10분 해도 잘 타지는 않죠. 그죠? 네, 잘 타지는 않죠. 그런데 80에서 7분 정도. 이렇게. C컬 80에서 어느 정도? 네, 한 5분 정도. 질감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다. 80에서 4분에서 3분 정도.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롱을 우리 시술할 때 어때요? 한 120에서 시술을 하면 한 팬넬당 30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미리수에 따라서 열이 올라가는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시간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디지털이나 세팅이 내가 온도를 딱 측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시간 스타트 딱 하면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최정점까지 올라가는 시간 1분. 자, 그리고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모발의 정점까지 올라가는데 1분. 그럼 2분 빼고 난 그 시간 모발의 수분을 날려가고 형태가 리치가 강하게 걸리면서 병화가 되는 시간 3분에서 5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네. 계산은 열 처리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열이 올라가는 그 시간, 수분과 열이 반응을 해서 모발의
반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경화되는 시간, 경화가 돼서 얘가 화학적인 수소결합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화되는 시간, 요 시간까지 세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나눠져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6분까지 아니면 7분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분을 봐도 여러분 가자 부스러기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딱딱해지는 거죠. 네, 건강한 물일수록. 그쵸? 예, 딱딱해요. 그 순간은 모르지만 공기 중에 산소하고 물하고 계속 노출이 되다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 왠지 머리 끝을 잘라내야 되는, 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딱딱한 형태의 모발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것보다 손상된 쪽으로 진행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 처리는 최소의 시간을 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 방치, 열이 식어지는 그 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분 정도.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열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를 해야 되죠? 네, 산화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산화제를 해야 되는데, 산화제, 과산화수소는 딱 이런 것 같아요. 산화제라는 것은 5분입니다. 5분. 산화제, 과산화수소를 여러분들이 하면 5분. 그쵸? 똑같이 과산화수소 5분. 똑같이 과산화수소 5분. 그런데 내가 뿌리는 시간, 방치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5분이 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과산화수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화제를 초이스를 해서 뿌리잖아요. 그런데 양은 얼마나 뿌려야 될까요? 양은 과산화수소의 양, 이제의 양. 예, 이제의 양은 얼마만큼 뿌려야 돼요? 일제의 양만큼. 내가 일제에 50을 썼으면 이제도 50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일제를 50을 썼으면 이제도 50. 이걸 시간을 5분을 나눠서 2.5분, 2.5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스템 절단됐던 게 다시 완벽하게 결합이 되고 물로 빠져나오죠. 이게 산화제예요. 그래서 산화제 할 때도 여러분들 그래요. 과연 산화제는 핑클핀을 꼽을까요? 그렇죠. 꼽으셔도 좋아요. 그렇죠. 산화제는 발열식이에요. 과수는 발열을 합니다. 네, 알칼리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발열의 작용이 굉장히 심해져요. 뜨겁죠. 자,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화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샴푸합니다. 샴푸는 무얼로 합니까? 산성 샴푸로 깨끗하게 여러분들 샴푸를 해주시면 돼요. 산성 샴푸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뭘 합니까? 홈케어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꼭 산성 샴푸로 하시고 홈케어를 잘 하셔서 컨디셔너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레인은 리페어라는 작업을 꼭 합니다. 네, 디옥시를 뿌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BB3라는 컨디셔너를 듬뿍 발라서 얘도 어느 정도 5분 정도 방치를 하죠. 5분 정도 방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과산화수소, 산화제까지 하고 홈케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꼭 권해드려야 되는 그 부분은 홈케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단백질, 그 다음에 폴리머 성분이 들어있는 BB3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오일이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파는 꼭 컨디셔너, 오일, 산성 샴푸 이렇게 그건 꼭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수동 모발 오늘 끝났고, 그러면 다음 편은 2강은 우리 직모에 대해서. 예, 직모 하죠. 직모에 대해서. 직모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